부산대학교 시국선언을 하고 오늘 연사를 하게 된 27살 강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제 직업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는 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며 현생 살기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몽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두렵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제 꿈 때문입니다. 제 꿈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정말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절대로 민주당,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산당의 카르텔 아래에 지내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벌어진 일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냈으면 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개몽된 한 사람으로서 단순한 불법 행위들의 나열보다 저만 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IT 기업 면접 예정일이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며 담당자와 새벽 1시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의 면접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폭설로 한 차례 연기된 면접은 계엄령으로 2번 연기되며 면접은 총 3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계엄령을 하게 되었나?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언론들은 일제히 곽종근, 홍장원의 일치된 증언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진실을 뒤덮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켜볼수록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은 수많은 위법 행위에 쌓은 TF의 연구관의 졸속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라가 얼마나 골맞는지 깨달았던 순간, 그 개몽된 순간은 첫 번째 4차 변론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헌재에서 증언, 5차 변론에서 여인영 수방사령관의 체포조 지시에 대한 증언, 홍장원 국정원 제1처장 체포 명단에 대한 메모, 6차 변론에서 곽정근 특정사령관의 헌재에서 증언, 8차 변론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 이 모든 증언들이 언론에서 했던 말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들을, 언론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며 개몽되었습니다. 어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확인된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들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까? 만들어야 돼! 현생에 바쁜 직장인, 일반인들인 제 친구들은 퇴근하면 7시, 밥 먹고 청소하면 9시, 운동하면 10시, 씻고 오면 11시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짓 뉴스들을 쏟아내는 언론을 처벌할 법이 없냐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상자는 가정집의 TV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매거시 언론들입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쯤 되는 정부기관인 USAID에서 트럼프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USAID가 전 세계, 잘 들으십시오, USAID가 전 세계 400여 개의 좌파 언론사에 대하여 수백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을 지원한 사실, 미국 좌파 언론사인 폴리티코에는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12억 원을 지불한 사실, 그 외에도 트랜스젠더 콘서트, 콘돔 지원 사업, 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으로 약 1,00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직접
미국의 역사는 2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세가 넘는 투표인 수들이 대거 등록되었으며 200살부터 209살까지 879명, 210살부터 219세까지 866명, 229세 사이에는 1039명이 그리고 360세인 1명이 등록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 선거는 팩트입니다. 토론의 영역이 아닌 검증의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기각 은폐, 불법 구속, 불법 납치, 국회 위증 등 불법 행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묵인한 서부지법, 불법 선거 증명을 힘으로 찍어놓는 선관위원장 대법관들, 북한 지령문을 따르는 민노총, 6.25 유엔 참전 용사들을 사유하지 못해 괜찮다. 총내라! 총내라! 6.25 유엔 참전 용사들을 사유하지 못해 죽은 자로 모욕한 문영배. 6.25는 아, 열받아! 6.25는 미국이 일으키고 민중을 학살했다는 인민노련의 수장 마은영, 헌법학 권위자 허영 교수님도 지적한 10가지 위법행위 내란으로 엮겠다며 양심 선언을 강요한 박선원, 김병주, 선관위에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민주당, 권한대행을 패싱하고 와중에 시진핑을 만들어간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이를 돕는 공산당 로펌 LKB, 그리고 마지막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도한 CCP, 이 모든 이들을 끝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응징하라 CCP! 예. 뒤에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사자로 자원을 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요.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모든 행동을 알고 있는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존재해야 된다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줍시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알고 지켜보고 기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그들이 양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어줍시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에게 힘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울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찢어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30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덕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추접하고 저질스러운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 나라를 망국에 빠뜨리는 국가 절망의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외칩시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아웃이라고 외쳐주십시오. 곽종균, 아우! 홍재관, 아우! 김병주, 아우! 박범계, 아우! 선관위, 아우! 문영배, 아우! 민주당, 아우! 박선원, 아우! 그리고 마지막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선관위 민주당 공수처의 모든 위법행위를 뒤집어쓰는 미련하고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가루가 되어 대한민국의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위법행위 덩어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